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인생에도 돌이켜보면 잔잔한 파도와 쓰라린 곡절, 그리고 가슴 깊이 분개할 만한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순간을 가식 없이 솔직하게 써 내려가 보려 합니다. 부디 많은 분께서 저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속 시원한 반전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30살 무렵 함께 다니던 목재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고 배운 것 또한 턱없이 부족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기에 단 한 번도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를 탓하거나 크게 다투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사치라 여겨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단칸방 월세로 시작한 신혼집이었지만 기본 옵션으로 들어찬 붙박이 가전들 덕분에 따로 혼수를 마련할 필요도 없었지요. 주위 친구들은 그저 서로만을 바라보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저희를 보며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제 곁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이가 있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동창회에 빠짐없이 나갔는데 유복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한 친구 현진이는 저만 보면 혀를 찌르며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야, 박영미, 너 아직도 월세 산다며? 넌 어쩌면 남편도 너랑 딱 수준 맞는 사람으로 골랐니?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 게 뭐가 재밌다고 그래? 불쌍하다, 정말. 현진아, 말을 해도 꼭 그렇게밖에 못해.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때?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숨쉬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말 좀 조심해줘. 어우, 꼭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입만 열면 사랑 타령이더라. 박영미 너는 예전부터 헛된 감성에 빠져 살더니 아주 로맨티시스트 납셨어. 제대로 된 결혼식조차 못 올리고 쥐꼬리만한 월세방에 사는 게 진짜 행복하니? 넌 정말 연구 대상이다. 연구 대상이야. 그만해 현진아. 나도 감정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무슨 앙금이 있어서 매번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자. 너 설마 고등학교 때 우성이가 나 좋아했던 것 때문에 아직도 이러는 거니? 그때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았던 게 배 아파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둔 거야? 그거 열등감이야, 현진아. 뭐, 김우성. 그게 누구인데? 난 기억도 안 나는 까마득한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괜히 시비를 걸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남자를 빼앗긴다는 게 말이 되니? 비주얼을 좀 봐라. 나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여장이랑 너처럼 빈티나고 가짜 티나는 여자랑 도대체 누가 더 인기가 많겠니? 현진이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가만히 지켜보던 다른 친구들이 제 말이 맞다며 현진이를 가볍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현진이는 벌떡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펄펄 뛰더군요. 하지만 동창들 그 누구도 현진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자 현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부잣집 남편 만나 팔자 고쳤다고 유세 떠는 현진이가 안 그래도 못마땅했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입을 모아 뒷공론을 샜습니다. 동창회에서 저와 갈등을 빚는 이는 오직 현진이 뿐이었고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은 늘 유쾌하고 즐거웠기에 모임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진이는 틈만 나면 저를 깎아내려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곤 했지만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현진이만 제외하면 제 삶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저희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태어나 아이에게 고생만 시킬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침내 작고 아담한 저층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구식 아파트였지만 정성껏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니 대궐 부럽지 않은 우리만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벽의 못도 받고 원하는 대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행복과 불행은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더니 오래지 않아 저에게 잔혹한 불행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이 1톤 트럭에 목재를 싣고 배달을 나갔던 날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달려들던 음주운전 차량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구겨진 차 안에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 영안실로 달려가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확인한 저는 정신을 잃고 비통함 속에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 내내 물 한 모금 삼키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저를 찾아온 친정 부모님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쇼크라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강제로 입원하여 링거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혼자 두었다간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으셨는지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이와 함께 피땀 흘려 가꾼 공간을 어떻게 남에게 넘기냐며 화를 냈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만 그리워하다가는 제 인생마저 송두리째 무너질 거라는 부모님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남편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눈에 보이는 모든 흔적을 지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판 뒤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일도 관두고 집 안에만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제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결혼 후 동창회에서 자주 부딪히며 누구보다 가까워진 친구였지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정까지 찾아와 준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고 내 인생에도 이런 진실한 것이 있으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미야, 제발 기운 좀 차려. 내가 연락조차 끊고 치과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그래. 다른 애들 연락은 몰라도 내 연락은 받아줬어야지. 미안해, 진경아.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잘 지내지? 다들 똑같지 뭐. 동창들 모두 너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영미야. 그러지 말고 밖에 나와서 친구들 위로도 좀 받고 해. 내가 이렇게 슬픔 속에만 갇혀 있으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마음 편히 눈을 감겠니? 벌써 몇 달이나 지났잖아.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서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을래. 알겠어. 내가 찾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진경아, 사실 내가 날 이렇게 챙겨줄 줄 몰랐거든. 가슴 깊이 감동했어. 고마워. 진경이는 동창들 중에서도 늘 저를 보듬어주던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저를 위해 살림에 보탰으라며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쾌척했던 고마운 인연이었지요. 진경이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저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했기에 대형 식당의 주방 보조로 취직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고 쓸쓸했던 홀로서기를 끝내며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사고 후 5개월 만에 나간 동창회 자리에서 친구들은 저마다 저를 다독이며 저의 슬픔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현진이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몹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다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리고 영미 남편이 사고로 죽은 건 다 정해진 팔자 때문이야. 원래 안 맞을 운명끼리 억지로 결혼하면 꼭 저렇게 불상사가 생긴다더라. 내가 잘 아는 유명한 점쟁이가 한 말이니 헛소리로 듣지 마.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곁에 있던 진경이가 참지 못하고 저를 위해 나섰습니다. 현진아, 너 말을 그렇게 내뱉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니? 우리 눈에는 그냥 교양 없고 천박해 보일 뿐이야. 뭐? 야, 오진경!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까부는 거야? 내 남편이 내 남편 직속 상사인 거 잊었어? 부부 모임 나오면 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만 하면 내 남편 자리는 오늘로 끝이야. 덤비려면 상대방 체급은 알고 덤벼라. 아우, 또 저 소리. 지겹다, 지겨워. 그래, 현진아, 너 잘났다. 잘 써.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아주 행복하시겠어. 내가 아주 큰 실례를 범했네. 아이고, 부장님, 사모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됐냐? 그러자 현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화살을 저에게 돌려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야, 박영미. 너 남편 죽고 보험금은 좀 두둑이 받았니? 근데 입고 온 꼴이 그게 뭐야? 어디 허언 옷 수거하면서 주워 입은 것 같은데 내가 입던 옷이라 좀 줄까?
죄다 명품이라 내가 보면 눈 뒤집어질 텐데 말이야. 됐어, 현진아. 그쯤 해. 내가 나보다 잘나고 대단한 거 다 아니까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아, 맞다. 너 요즘 어떤 식당 주방에서 뒷설거지나 하면서 일한다며? 당장 돈은 벌어야겠고 기술은 없으니 주방 밑바닥 일로 들어간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 나이 먹고 그런 데서 일하면 쪽팔리지도 않니?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세상에 귀하고 천한 직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재밌어. 그거면 된 거 아니니? 아, 안 쪽팔리시겠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야, 그러면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파출부로 일해라. 내가 너희 식당보다 일당일 5배는 더 챙겨줄게. 이 정도면 파격적인 스카우트 아니니? 우리 집 파출부가 얼마 전에 내 뒷담화하다 걸려서 잘렸거든. 누구 뽑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너한테 기회를 줄게.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지금 다니는 식당 일이 마음에 들고 즐거워. 왜 내 수하로 들어오는 건 자존심 상하니 영미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일해봐. 아, 맞다. 너 고등학교 때 마사지 잘한다고 애들 어깨 주물러주고 그랬잖아? 너 우리 집 파출부로 들어와서 매일 내 어깨 주물러주면 팁으로 5만 원씩 더 얹어줄게. 어때? 꽤 쏠쏠하지? 현진아, 어깨 아프면 전문 안마소에 가고 살림은 내가 직접 하든 제대로 된 도우미를 쓰렴. 난 내 시녀 노릇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현진이의 도발에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현진이의 비아냥은 동창회 모임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저런 악독한 친구가 있는 자리에 왜 자꾸 나가냐고 묻겠지만 현진이 하나 때문에 소중한 다른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창회가 아니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었기에 저는 매달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훌쩍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식당 주방 보조로 시작했던 저는 어느덧 매니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월급도 꽤 오르고 4대 보험까지 적용되어 아주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이라는 게 늘 평탄할 수만은 없지요. 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가장 힘든 요소, 바로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었지만 몰상식한 진상 손님은 아무리 봐도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 손님들로 빽빽하게 찬 홀을 바쁘게 관리하던 중 한 남성 손님이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쌓였고 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서둘러 그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혹시 음식이나 서비스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물이 왜 이렇게 밍밍해? 사골뼈를 깊게 우려낸 설렁탕이라고 써 붙여놓은 거 다 거짓말이지. 이거 풀이 맡아서 색깔만 하얗게 만든 거 아니야.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께서 식사하시는데 큰 불편을 겪고 계시잖아요. 약주가 많이 과하신 것 같은데 일단 밖으로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식당에서 일하는 년 따위가 감히 나를 쫓아내려 해?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 잡년이 취객이 손을 높이 들어 제 뺨을 후려치려던 순간 누군가 공중에서 그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취객의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쥐자 취객은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것 좀 놓아주세요. 내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주머니께 제대로 사과부터 하세요. 그러면 놓아드리죠.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어서 이놈의 술을 당장 끊든지 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자마자 저는 취객에게 조용히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흑기사처럼 나타난 손님은 그 진상 손님을 식당 밖으로 깔끔하게 밀어내며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신 식사비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식사비 말고 다른 걸로 지불해 주시죠. 네? 다른 거라니요? 혹시 잡상인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의 시간을 저한테 지불해 달라는 뜻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시죠. 한마디로 데이트 신청입니다. 이보세요.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나요? 보아하니 가정이 있으신 분 같은데 딴 마음 품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사모님께 잘하세요. 저 이혼했습니다.
혼자 사는 싱글이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혼자이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오는 단골이라 다른 직원분께 슬쩍 물어봤었거든요. 안타깝게 사별하셨다고요. 그만하시죠. 여긴 제 일터입니다. 쓸데없는 말씀 마시고 식사 마치셨으면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아무리 고마운 구원자라 할지라도 식당에서 일한다고 저를 쉽게 보고 접근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는 않았기에 차갑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당하고도 굴하지 않고 매일같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도 저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님, 저분 진짜 매너 있고 품위 있는 단골이에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결국 10번째 고백을 받던 날, 저는 못 이기는 척박해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만에 제 가슴사시 따스한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된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자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깊게 묻진 않았지만 전처의 낭비벽이 심했다는 말을 지나가듯 하는 것을 보고 돈 문제로 갈라섰구나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40대의 뜨거운 연애를 반년 이상 이어간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의 집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재혼 소식을 알린 건 오직 저의 친정 부모님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밝히기엔 아직 쑥스럽기도 했고 사별후 재혼했다는 소문이 돌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까 저어대요. 시간이 조금 흘러 마음이 더 덤덤해지면 그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 남편과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던 중 그이가 기분 전환도 할 겸 호캉스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생 호텔이라는 곳엔 발도 들여놓지 못했던 저였기에 새 남편 덕분에 생전 처음 고급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묵은 곳은 호텔 VIP 객실이었는데 꿈속에 그리던 궁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저는 호텔 안의 모든 시설을 누리며 진정한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남편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느긋하게 자고 일어나니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급한 불을 꺼야 해서 먼저 가니 자기 혼자 더 푹 쉬다 오라는 정성 어린 메모를 남겨놓고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홀로 여유를 즐기다 객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방문이 열리며 나오는 부부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동창 현진이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현진아, 여기서 다 보네? 정말 반갑다. 안녕하세요, 형부. 저 현진이 학교 동창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현진이 남편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고 현진이는 아랫입술을 깨스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야, 너 뭐야? 내가 왜 이런 데 있어? 호텔 청소부로 직업이라도 바꿨니? 아니, 그냥 휴가차 놀러 왔어. 웃기고 자빠졌네. 주방에서 바닥이나 쓸던 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고급 호텔에 놀러와? 그게 그렇게 됐어. 됐고 어쨌든 반가웠다. 난 먼저 갈게. 야, 너 잠깐만 서봐. 제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현진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야, 너 나중에 괜히 동창들한테 호텔에서 나봤느니 어쨌느니 수다 떨지 마. 왜? 너 같은 거랑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 품위를 떨어뜨리니까 하는 소리지. 아휴, 난 이제 이 호텔도 발 끊어야겠다. 식당 보조 따위도 쉽게 들어오는 곳이라니 다른 고급 호텔 알아보든가 해야지. 아무튼 입단속 잘해라. 현진이는 제 할 말만 쏟아내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무시가 상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뒤 호텔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어김없이 매달 찾아오는 동창회 날이 되어 약속 장소인 고깃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취미는 없어도 친구들 얼굴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저에겐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모임만큼은 빠지지 않을 것 같았지요.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그간의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현진이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다시 우리끼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저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던 현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야, 박영미, 너 혹시 나랑 있었던 일 애들한테 나발 벌리고 다닌 건 아니겠지? 너랑 있었던 일? 무슨, 그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
말할 생각도 없었고. 걱정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제 대답에 현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현진이는 매번 친구들에게 핀잔을 들으면서도 왜 계속 모임에 나오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인지 아니면 부잣집 마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현진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와 친구 셋이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현진이가 다시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야, 영미야, 너 오늘따라 옷이 제법 세련되어졌다? 헌옷 수거하면서 주운 옷 같진 않네. 웬일로 멀쩡한 옷을 입고 나왔어? 근데 그 가방은 뭐냐? 동네 시장에 장 보러 나온 장바구니니 너 명품 가방 하나도 없지? 저와 친구들은 대화를 멈추고 현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응, 나 명품 가방 없어. 됐니? 야, 나이 마흔 처먹고 명품백 하나 없냐? 너 거지냐 아니면 거지 새끼냐? 현진아, 너 방금 뭐라 그랬니? 거지 새끼. 현진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자.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뭐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동창회에 오면 모임격이 떨어지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제발 발길 좀 끊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 소리 했다 왜. 야, 나이 마음 먹고 아직 명품백 하나 없는 영미야. 내가 오늘 들고 온 이 가방 너 줄 테니까. 다음엔 이거라도 메고 나와라. 너 거지 새끼니까 감지덕지하고 받아가겠지?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고 가져가. 참고 참았던 순간 옆에 있던 진경이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진이에게 다짜고짜 덤벼들었고 다른 친구들이 놀라 진경이의 팔다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이거 놓아. 저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년은 말로 해서 안 돼. 내가 오늘 아주 작사를 내놓을 테니까. 영미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매번 저 난리야? 진경아, 너 지금 눈 뒤집혔어. 야,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나 김전무 와이프야. 진경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한숨을 푹푹 쉬며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영미야, 그냥 무시해.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상종을 하지 마. 진경이의 말에 현진이는 눈이 뒤집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진경이의 얼굴에 내던지듯 뿌렸습니다. 야, 오진경! 지금 나보고 똥이라고 했니? 인연이 미쳤나? 진경아, 내 남편 직속 상사 부인한테 그따위 망발을 해도 되는 거야? 진경이는 휴지로 맥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불그락푸르락해진 눈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년이 맥주를 뿌려? 너 오늘 죽었어. 돈 많은 늙은이한테 가랑이 벌려 결혼한 년이 뭐가 잘났다고 매번 이딴 식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진짜 미쳤구나. 내 남편 이번 달 부장 진급 시험 있는 거 잊었어? 나한테 이따위로 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남편 인생 바로 날아가는 거야. 진경이와 현진이는 이성이 마비된 채 서로에게 들러붙어 싸우려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진경이를 말리며 더러운 똥은 피하자고 다독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떼어놓은 덕에 다행히 피 터지는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서로를 노려보다가 저희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약주를 기울이며 기분을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현진이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경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아, 여보, 나 지금 동창회 모임 나와 있는데 당신이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그래, 드라이브도 할 겸 가지 뭐. 위치 카톡으로 찍어줘. 아, 여보, 오는 길에 김 부장도 같이 오면 안 될까? 여기 김 부장 마누라 진경이도 와 있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김 부장도 와야 할 것 같아. 그래? 식당 주소나 보내. 현진이는 전화통을 끊고 진경이를 향해 비웃듯이 윙크를 날렸습니다. 싸운 사실을 남편에게 일러바쳐 진경이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 작정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현진이 남편과 진경이 남편이 동시에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에게 다가가는데 이상하게도 지난번 호텔에서 보았던 현진이의 남편이 진경이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술 많이 마셨어? 현진 씨랑 싸운 거야? 아, 이거 곤란하게 됐네. 전무님이 요즘 나 좋게 봐주고 계셨는데 이러면 다 날아가는데.
당신은 마누라가 욕을 얻어먹었는데 저 인간 편을 들어? 당신한테 그깟 진급이 더 중요해? 여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 상사한테 눈 밖에 나면 끝장이라는 거. 아무 나중에 현진 씨한테 사과해. 응? 진경이 남편은 당황한 탓인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탕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진아, 너 지난번 호텔에서 나온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진경이 남편이었니? 너 진경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제 말 한마디에 고깃집안의 모든 시선이 현진이에게 쏠렸습니다. 현진이의 머릿수적은 남편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부하 직원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기가 막혀서 전현이 드디어 미쳤구나. 전현이 나를 그렇게 시샘하더니 이딴 식으로 바람을 모함해. 여보, 나 아니야.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야, 박영미, 너 왜 나를 모함하고 난리야? 진경이 남편 놀란 거 안 보여? 빨리 농담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해명해. 현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호텔에서 저와 마주쳤던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우리 그때 호텔 복도에서 만났잖아. 내 남편이랑도 분명 인사했었고. 근데 지금 보니 그때 옆에 있던 게 내 남편이 아니라 바람 피우던 진경이 남편이었구나. 그날 본 거 비밀로 해달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 진경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거 들킬까 봐. 내가 그날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네. 이 껍데기만 남은 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야, 어디서 날 모함해. 내년이 고급 호텔에 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건 여기 있는 동창들 다 아는 사실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호텔을 가. 박영미, 너 나한테 시샘하는 건 알겠는데 이따위로 사람 모함하면 안 되지. 거지 같은 년이 호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너랑 호텔 같이 간 남자 데려와 봐. 그럼 내 말 신뢰라도 해줄 테니까. 그 순간 제 뒤에서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지 한참 되었는지 뒤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입니다. 그 남자. 여기 있다고요. 제가 영미랑 신라호텔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라호텔 VIP 회원이라 집사람 데리고 자주 갑니다.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진이, 남편과 진경이, 남편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황급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아, 새로 맞아들이신 사모님이 이분이셨군요. 아유, 사모님, 알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이기용 전무입니다. 사모님 저는 그러니까 진경이 남편이자 박현태 부장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 부에게 납작 엎드리자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박현태 부장님, 현진이랑 호텔에 묵으셨죠? 제가 남편이랑 호텔 간 날 분명히 봤고 저랑 인사까지 나누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경이 남편이 이실직고하자 현진이 남편은 현진이의 머리채를 낚아채 테이블에 머리를 짓감쌌습니다. 인연이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부하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어쩐지 친정엄마 아프다고 외박을 밥 먹듯 하더니 박 부장놈이랑 호텔 가서 불태우고 다녔냐. 너 인연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기용 전무가 현진이를 짐승 잡듯 패기 시작할 때 진경이 역시 박 부장의 뺨과 머리, 배를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동창회 자리는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바람난 두 사람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둘 다 코피가 터지고 눈가에 피멍이 들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윽고 이 전무가 현진이의 머리채를 잡은 채 식탁 밖으로 끌고 나갔고 진경이 역시 박 부장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겨진 동창들은 저와 제 남편을 둘러싸고 궁금한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재혼했냐는 질문부터 현진이 남편 회사의 대표라는 게 진짜냐는 확인까지 사실대로 모두 답해주자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경이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을 사정없이 때려눕히긴 했지만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식당을 나와 진경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진이의 어리석은 행각으로 불륜이 폭로되며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현진이는 이혼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뱉어내고도 쫓겨났고 진경이는 반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두둑이 챙기고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경이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덕분에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 고맙다는 말까지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현진이는 이혼당한 후 원룸촌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동창 하나가 그 모습을 목격했고 소문은 하루도 안 되어 퍼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현진이가 염치도 없이 동창회에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경이는 현진이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날렸고 친구들이 겨우 떼어놓았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니? 미안해. 나 사과하러 온 거야. 하지만 너무 그러지 마. 사랑은 원래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 나도 모르게 쾌하고 박아버린 거라고. 주둥이 터졌다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네. 내가 오늘 너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일리 와. 현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진아, 내가 잘못해서 불륜이 들통난 거야. 난 호텔에서 본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고. 누가 뭐래? 어차피 이혼해서 끝날인데 따져서 뭐 하겠어. 영미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부탁이야. 뭔데? 내 남편 잘 나가는 CEO잖아. 그럼 주변에 능력 있는 사업가들 많을 텐데 혹시 혼자 사는 사람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나 혼자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아무래도 줄 하나 잡고 사는 게 낫겠더라고. 나이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노인네라도 재력 있는 사업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내 남편한테 전해줘. 나 팔자 좀 다시 고치게 도와줘. 그 말에 저는 평생 입에 담지 않던 욕설을 뱉고야 말았습니다. 뭐? 이 미친년아,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이혼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소개해달라 그래? 그리고 뭐? 내 남편 지인 중에 줄을 잡겠다고. 넌 지금 그걸 부탁이라고 하고 있냐? 이 머리에 똥만 찼려나? 뭐? 또 왜 이래? 지난번엔 오진경이 난리를 치더니 이번엔 너냐? 이 거지 같은 년이 신데렐라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야, 남자 소개해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너도 내 남편 돈 보고 잡은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리면 돌을 던져봐. 그 순간 저와 동창생 모두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마늘과 고기를 한 움큼씩 쥐고 현진이에게 내던졌습니다. 마늘 처먹고 제발 사람 좀 되어라 하고 쌍욕을 퍼부으면서 말이죠. 현진이는 그제야 자기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현진이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이 끊어준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에 우연히 현진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얼굴은 온통 피멍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잡아 뜯겼는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몰골이 너무 기괴하여 아는 척하기 싫어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는데 현진이가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영미야. 오랜만이다. 안 본 사이에 귀티가 흐르네. 역시 CEO 사모님은 다르구나. 와, 샤넬백에 구찌 구두. 이건 버버리 치마잖아. 요즘 진짜 잘 나간다 너. 잘 지내지. 근데 넌 전혀 잘 지내는 것 같지 않다. 몰골이 그게 뭐야? 옷고락선이도 그렇고 누구랑 싸우기라도 했니? 그러자 현진이는 저를 껴안고 길 한복판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이 있어 떼어내려 했지만 너무 세게 안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현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현진아,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장소 좀 옮기자. 저기 공원 벤치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영미야, 고마워. 나 그동안 아무하고도 대화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내 얘기 좀 들어줘. 공원 벤치에 앉아 들은 현진이의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버는 논팽이였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 만에 가진 돈을 도박으로 다 탕진했고 그게 다 현진이 탓이라며 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뭐? 그럼 도박꾼 논팽이랑 재혼한 거였어? 그럼 진작에 빠져나왔어야지. 왜 아직도 그러고 살아? 나 지금 이혼하면 갈 데가 없어. 친정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고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어. 게다가 그 인간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박했단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나 평생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혼자 독립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 매 맞으며 사는 건 최소한 먹고 자는 건 해결되니까 그런 거야. 이혼하면 위자료도 못 받는데 나만 손해잖아. 변호사 선임할 돈도 한 푼 없고. 뭐라고? 무슨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해. 소송 끝나고 변호사비 지불하면 되잖아.
요즘 후불로 받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답답하니? 그리고 내 남편이 도박으로 진 빚을 왜 내가 갚아? 그것 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독립이 무서워서 이혼을 못해?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내도 된다고. 난 몰랐지.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혼하면 한 푼 없는 거지가 되는데 혼자 빚 갚으려면 개고생할 게 뻔하잖아. 휴, 그 잘난 척하던 콧대 높은 현진이가 맞나 싶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영미야, 나 좀 도와줘.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하는 것 좀 도와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그럼 내가 평생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현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복수할 방법이 있으니 이혼을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남편의 전담 변호사가 나섰고 현진이는 그 도박꾼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도박빚 역시 현진이가 갚을 필요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주었지요. 이후 저는 현진이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년 동안 폭력에 시달리며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던 현진이는 그제야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한 달치 월세를 내주고 저희 집 가사 도우미로 취직시켰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고 갈 곳도 일할 곳도 없었기에 저희 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현진이는 뭔가 착각을 했는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널브러지듯 누웠습니다. 야, 친구야. 고맙다. 나한테 꽁돈 주려고 가사 도우미 시켜준 거지. 그럼 나 여기서 놀다가 퇴근하면 되는 거지. 친구야, 나 나중에 전세로 좀 옮겨주면 안 될까? 현진아, 너 지금 뭐 하니? 응? 넌 오늘부터 내 시녀야. 당장 일어나서 집안일해. 에이, 왜 이래.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 살림해 본 적도 없어. 아, 못하시겠다? 그럼 나가.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서 내 원룸 빼버릴 테니까. 그리고 내 전남편한테 연락해서 내 위치 알려줄 거야. 요즘 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던데. 잡히면 아마 초상 치르게 될걸. 영미야, 왜 그래? 알았어. 나 오늘부터 너 시녀할게.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 일단 그 거적대기부터 벗어라. 그거 선호 수거하면서 주워 입은 거니? 넌 알만한 애가 꼴이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출근하면서 우아한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너도 알다시피 내 남편이 잘 나가는 CEO잖아? 예전에 현진이가 저에게 줄기차게 내뱉던 조롱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구상한 복수는 바로 현진이를 곁에 두고 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자 현진이는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영미야, 너 많이 변했다. 너 원래 되게 착한 애였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참던 애가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조금 낯설다, 영미야. 현진아, 응? 난 너 고용주야. 사모님이라고 불러. 뭐? 싫으면 나가든가. 알겠어.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현진이에게 집안일을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세탁기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현진이에게 꿀밤을 먹여가며 스파르타식으로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마스터시켰습니다. 아, 현진아, 나 어깨 좀 주물러라. 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근육이 뭉친 것 같네. 네? 사모님, 저더러 안마를 하라고요? 왜, 싫어? 안마해주면 팁 줄게, 5만 원. 내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기억 안 나니? 현진아, 내가 착한 줄 알았다고 했지? 근데 나 말이야. 뒤끝 엄청나게 길어. 내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하나도 안 잊고 다 기억하고 있거든? 자, 얼른 주물러봐. 5만 원에 1시간. 제가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여주자 현진이는 즉시 제 어깨와 등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주무르는데 이상하게도 미안하거나 불쌍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앙금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매일 현진이를 부려먹으며 속 시원한 나날을 보내던 중 더 화끈한 복수를 해주고 싶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진이에게 잊지 못할 공포의 날을 선물해 주었지요. 현진아, 오늘 우리 집에서 동창회 할 거야. 동창들 한 6명 올 거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라. 사모님, 동창들이라면 진경이랑 애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우리 동창회 모임 말이야. 오늘 현진이 내가 해 좀 써줘야겠다. 대신 오늘 일당은 따따블로 줄게. 따따블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장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이는 돈을 받고 나가 시장을 털어오다시피 했고 혼자서 친구들이 먹을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냈습니다. 제가 혹독하게 가르친 덕분에 요리 실력이 제법 늘었더군요. 현진아, 너 요리 솜씨 많이 늘었다. 이제 식당 차려도 되겠어. 정말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제 음식 먹고 좋아하면 좋겠네요. 아마 좋아할 거야. 이제 곧 오겠다. 서둘러 차려. 네, 사모님. 현진이는 혼자서 큰 상 두 개를 꽉 채울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잠시 후 동창들이 우르르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경이는 얼마 전 제가 소개해준 남자와 재혼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미야, 내 덕에 내가 호강하며 산다. 내가 골프장 대표랑 재혼할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니? 이게 다 내 덕이야. 내 덕은 무슨? 내 남편이 소개해 준 거니까 난 상관없어. 그리고 내 남편이 너한테 반해서 결혼한 거야. 이 매력 덩어리야. 으이구, 우리 영미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진경이와 안부를 나누던 친구들은 가사도우미 차림의 현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진이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얘들아, 안녕. 오랜만이다. 진경이는 골프장 대표랑 재혼했다고? 와, 정말 부럽다. 현진이 너 여기서 뭐해? 앞치마는 왜 두르고 있어? 설마 영미 집에서 시녀로 일하고 있는 거야? 응, 영미 사모님이 날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됐어. 얘들아, 다들 아시게 준비했어. 내가 맛있게 준비했어. 현진아, 너 진짜 현진이 맞아. 그 재수 없던 애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야, 영미야. 너 애를 어떻게 다루었길래 저렇게 순둥이로 만든 거냐. 대단하다, 진짜. 그냥 뭐 제 능력이라고나 할까요? 얘들아, 일단 먹자. 술 사시고. 현진아, 여기 술 좀 가져와라. 네, 사모님. 지금 바로 가져갈게요. 현진이의 사모님 소리에 다들 배를 잡고 구르며 웃었습니다.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애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냐며 사람 앞날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깔깔거렸습니다. 그렇게 현진이는 지금까지도 저희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이죠. 이렇게 시원하게 부려먹으니 가슴속에 얹혀있던 무거운 응어리가 깨끗하게 씻겨나간 기분입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묵은 때를 벗겨낸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를 유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려먹고 놓아줄 생각입니다. 흥미진진했던 저의 통쾌한 반전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